사실 2014년도에 에이. 발매했을 때 저희 한번 유도 모델러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주고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꾸며보세요. 저도 그 중에 네. 있었죠. 그래서 긴 인연이 깊어졌던. 네. 네. 가능하면 좀 그런 활동도 하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제가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제품이 자주 안 나온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. 나와 주시는 거 맞는 네. 거죠. 그렇죠. 감사드리는 거죠. 고민이 많아요. 이쪽 금융 사업이라는 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, 그러니까 어느 사업 분야가 됐든지 간에 자기 고유 아이템이,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템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20개에서 30개 정도, 한 50개는 넘어가야 좀 안정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데, 금융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 20개의 금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.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. 이쪽은 아니지만 금융을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. 시청자분들 중에서도. 네. 근데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. 하다가 그만뒀다. 만만치가 않아요. 이거. 하다가 뭐 하다 채팅이 많이 밀렸었네. 한참 넘어갔네. 깜짝 놀래. 어쩐지 채팅이 안 올라오더라. 이상하네. 많이 지나갔어요. 죄송합니다. 예. 채팅이 많이 딜레이가 됐었네요. 혹시나 이제 제 걸로 돌아보고 있었는데. 그죠. 좀 많이 힘들어요. 근데 그러다가 아까 참 처음 우리 얘기했던 반다이 얘기, 우리 스타워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였구나. 반다이 스타워즈를 만들려고 갑자기 막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. 미국의 신화인 스타워즈를 일본의 회사인 반다이가 제품화하고, 그리고 한국의 모델러는 단지 제품화돼서 나온 걸 붙잡고 구멍 뚫고 칠하고 구멍은 원래 안 들어도 되잖아요, 선생님. 그런 얘기 요즘에 그 LED 성애자가 돼서. 근데 그런 느낌을 스타워즈 아이템을 만들면서 계속 들었었어요. 막 너무 기분이, 물론 되게 모델로서는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또 메이커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규모도 작고 뭐 진짜 어디 처박혀 있는 쥐할 만한 하더라도 메이커로서도 그렇고 한국인으로서도 그렇고 H&M 거를 가지고 제가 되게 자부심을 느꼈던 거가 언제였냐면은 2012년도에 전일본 화비쇼에 저희 그 물론 웨이브 OM으로 나니까 웨이브 부스에 전시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름표를 받았어요. 이름표에 출전사 핸드앤헤드 박성윤 이름을 제가 명함을 달고 나갔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 아이템들 무슨 뭐 일본의 디자인, 서양의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린 소비만 계속 해왔던 건데, H&M거라는, 물론 이전에도 아카데미에서 뭐 멋지고 훌륭한 제품들을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수출도 하고 계시고 이제 국위선양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하고 계시고 하지만, 저는 이제 후발주자고 SF 아이템으로서 일본에 수출을 했다. 다른 데도 아니고 전 일본에다 수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, 사실은. 뭐 어디 막 미친놈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싶긴 한데 그거 진짜 그렇게 미친놈일 것 같고 그거 좀 명함은 그 이름표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기념으로 출전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가, 그 어떤 회사는 일본 허비쇼에 출전을 못 해요. 왜냐면 그 회사는 예전에 카피 제품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싫어해요. 그 관련된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갖고 허가를 안 주는 거죠.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라이센스 문제에서 되게 심해요. 그렇죠. 네, 뭐 약간이라도 그런 어떤 커피캣 흔적이 있으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. 그래서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H&M 거하고 비행 접시를 하면서 물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. 그 50견의 얘기서부터, 이 50견이 이 H&M 거를 만들다가 생겼다가 비행 접시를 하면서 또 다시 생겨가지고 그때도 한 6개월 팔 못 움직였었는데, 근데 괜히 그 오기라 그럴까?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? 뭐 물론 라이센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쪽으로는 가진 않을 거고요.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오리지널을 만들고 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.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조금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물론 우리나라 모델러였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면 그게 훨씬 더 뿌듯하지 않을까? 더불어서 이게 또
해외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SF 모델의 이제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우러러 맞이하는 건담님, 건담님, 건담님의 간담사마 조사 그 발원지인 일본에다가 만약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로 또 하나의 어떤 뭐 하나 새로운 뭔가 지향점 유저들 모델러들한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뭐 새로운 하나의 뭐 직업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. 물론 지금도 그 게라지키트 쪽으로 해서 원더 페스티벌이나 C3 같은 데에서 그 많이 판매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걔네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 독자적인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. 요즘 제 친구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조금씩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형태가 나오면 그것도 또 만나서 소개도 한번 또 시켜드리고 유저들 또 의견도 또 받고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게 이제는 처음에 방송하면서 느꼈는데 점점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얘기는 솔직히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. 네. 바깥으로 이렇게. 근데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게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지금 여기서 나눴던 대화들 하나하나가 저는 솔직히 뭐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. 요즘에 방송을 제가 다니면서 해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시청자분들 들으시고 공감을 좀 해주시고 좀 마음을 조금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즘에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. 방송하는 게. 그래서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게 뭐 이렇게 처음에 하셨을 때 되게 걱정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. 제가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. 이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. 예, 이런 거 되게 보기 좋거든요. 보시는 분들. 요새 그러니까 중국 쪽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이게 그거구나. 확대준 요거 돼요? 잠깐 그 전에 이거 야. 전일본 모형 하비쇼 출전사 사명 핸드앤헤드 웨이브 그러니까 웨이브 마크로 나와 때문이죠. 성함 박성윤 딱 적혀 있습니다. 아니 왜냐면 이거 이거는 성함이라는 뜻이에요. 네. 야 대박이다. 사실 태북 박성윤 사장님 페이스북을 어떻게 찾아보시게 되면 이거 메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형 하비쇼 부스 앞에서 이거 지금 한번 매주시죠. 요거 이렇게 매시고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환하게. 야, 카메라 감독 잘하네. 네.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사장님 알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았잖아요. 제품이 전 H&걸 나온 뒤에 사장님을 알았으니까 처음에 이게 나왔다는 거 들었을 때 반갑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도 여기 뭐 다크님도 이렇게 디오라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디오라마의 시작은 베이스부터잖아요. 베이스부터인데 뭐 탱크 하시는 분들은 뭐 비넷도 만들고 뭐 비행기 하시는 분은 뭐 항공모함 가판이나 활주로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건담이 둘 때가 애매한 거죠. 최근에 뭐 작업하신 거 있으시냐고. 가장 최근에 한 게 아까 그거. 가장 최근에 그거 한 게 이후에는 아직은 열심히 구멍 뚫고 그 전에 하신 거 뭐 없어요? 하나 보여주실 만한 거? 재밌는 거 하나. 그거. 요거 재밌죠? 이게 뭔가요? 요거 잠깐 BB-8을 한번 이 블랙 버전으로 칠해봤는데 색깔 한번 바꿔본 거예요. 근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BB-8 근데 그냥 나가면 재미없으니까 왜 BB-8 보면 여기 불따봉 한번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LED로 재현을 했죠. 야, 우와. 보이나? 보인다. 보이지. 야. 불 들어오는 거. 아니 보일 거야. 딜레이 때문에 그렇지. 가려드릴까 좀? 아니 뒤에 마이크 불빛이 더 잘 보여. 그러네. 그래서 손으로 좀 가려볼게요. 둘 다 번쩍번쩍하네. 이제 더 잘 보인다. 네. 야. 이렇게. 근데 사실 LED 작업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
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. 근데 이 불빛이라는 거를 색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번지는 효과에서부터 색으로 칠하면 아무래도 그 한정적, 예를 들어 불꽃을 칠한다라고 하면은 붓으로 칠하면 그 불꽃 부분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. 실질적으로 여기다 빛을 넣으면 이만큼이 새로운 색들이 들어가야죠. 근데 이거는 붓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. 그러니까 빛이 낼 수 있는 그 영역 라인, 그렇죠. 예, 그 라인, 이제 예, 붓으로 색으로는 표현이 예, 안 되는 거고. 예, 예. 특히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올드 시리즈들 CG가 막 들어가지 않고, 예전에도 물론 CG는 썼긴 했지만 예전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올드한 스타워즈가 됐든 아니면은 에피소드 1, 2, 3 그리고 요 최근에 나온 그 7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약간은 올드한 느낌의 CG를 쓰기는 해요. 또 그 같은 불빛이 아니라 약간 올드한 느낌의 불빛들을 써요. 그래서 스타워즈 아이템을 만들 때는 좀 가능하면은 LED를 넣어주고 싶어요. 그게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밀레니엄 팔콘 뒤에 파란색. 그게 원래 사실은 그 진짜 그 파란색 자체가 되게 올드한 거 아닌가요? 그게 이제 영화 예. 어떤 재료를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블루도 네네네. 그 검색을 해보면은 찾아보고 영화 사진들 보고 하면은 그냥 블루가 아니라 그 약간 시안 블루, 그렇죠. 약간 그린이 좀 들어간 시안 블루예요.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, 그게 일단은 반다이가 잘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너무 쉽게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. 돼 있어요? 네, 안에 자리들을 마련해 놓고 LED를 그러니까 자기네 걸 사서 끼우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. 밀레니엄 팔콘 킷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LED 파츠를 별매하겠다라고 써 있어요, 설명서에. 그 부분에 LED가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. 일본어로 적혀 있죠? 근데 그림은 있으니까 일본어로 적혀 있죠. 예. 여러분 일본어 공부하세요. 뭐 하면 되지 뭐 일본어. 뭐 그나마 영어보다 쉬운데 뭐. 아니 근데 문제는 안 나와. 아직 안 나왔죠. 예. 정식 발매는 국내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베이 같은 데서는 한 50불 정도 떠 있어요. 물건이 주문하면 들어오는 그런 건가요? 아마 계속 예약 아니에요? 제품에서 빼놓은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별매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획이 그게 근데 제가 일본 샵을 돌아다녔는데 안 팔아요. 이번에도 가보셨어요? 네,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저거 보면 안에 끼울 자리도 다 있고. 심지어 밑에 건전지나 스위치 조작하도록 밑에 판이 이렇게 빠져요. 원래 그렇게 해놨어요. LED를 그리고 안에도 보면 조종실이라 이런 데도 LED 꽂을 구멍을 다 뚫어놨어. 근데 LED를 아직 안 파네? 그러니까 그 퍼펙트 그레이드 유니콘 팔듯이 따로 팔 것 같은데요. LED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?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한에서는 찾아봐야겠지만. 뭐 반다이 온라인 샵에서도 안 팔고 근데 오프샵에서는 내가 그래서 도대체 일본 LED인 걸 얼마에 팔까 하고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일본 샵에서도 팔고는 있는 데를 봤고 3,000원 그래요? 얼마인가 3,000엔이었나 얼마인가 파는 거 봤고 그리고 이베이에서 있는데 이 거의 물건이 키트 값인데 정식으로 유통이 된 건지 아니면 요게 안 된 것 같아요. 요거 LED가 신카이에 들어가요. 똑같은 거가 신카이에 들어있는 거를 뭐 빼서 파는 건지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건지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.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TV라 그러면 송가모리에서 나오는 L 유닛 그거 사가지고 간단하게 개조하는 방법을 그 페이스북에 올려줘요.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세요.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남의 거니까. 남의 회사니까 거기다 이제 루카스의 디즈니 라이센스까지 있는 여러분 디즈니는 무섭습니다. 요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거. 페이스북은 뭐 개인 취미하는 데니까.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디즈니가 요즘 정말 잘 나가요. 디즈니가 근데 거의 뭐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마블 영상들 많이 요새 인기 끌고 뭐 그 중에 우리도 자주 보는 그분은 썰전도 나오시고 뭐 이러셨던데. 그분 나오셨던데 뭐 그거 라이센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그거? 저도 하는데 뭐 아니 일단 하는데 그런 게 원래 이제 맘먹으면 두들겨 맞는 건데 아마 방송사끼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. 넘어가는 거지. 넘어가는 거. 자기네들도 내가 볼 때 한국 디즈니가 일을 좀 덜하는 거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저 못해요 그럼. 저도 해야 되는데. 네, 디즈니 무섭습니다. 요즘 거기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이 미키마우스 그린 것도 거는 나라입니다. 그래? 진짜로?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공모전에서 뭐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그걸 홍보용으로 썼다고. 이러면 걸리는 거지. 개인이 그린 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있대요.
아직까지는 없네요. 저도 그렇고 네. 저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까지는 일이 뭐, 없습니다. 뭐 뜯어봐야 나올 거 없다고 생각했지 뭐.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. 네. 한국 관심 에이, 없을 디즈니. 수도 있고. 하여간 뭐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스타워즈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다크님 뭐 파인몰드 거 갖고 계시고 뭐 여기저기서 나죠. 하스브로서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사실 건프라가 익숙한 입장에서는 그쪽 그 미국에서 나오는 스타워즈 키트들이 커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SD랑 뭐 HG 합치면 건담만 한 벌써 한 200개가 넘어가니까 둘 데가 없어요. 이미 다 전시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박스에 넣어서 넣어놨다 1년에 한 번씩 창고 가리를 하는 시기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엑스윙 뭐 파이몬들 72-1하면 이만해요 진짜. 아니 네, 그래서 김정환 선생님 제가 댁에 갔었는데 댁에 가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스타트랙 네. 미국 거 캐스 하나 꺼내주셨는데 이만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땅땡이 이만해요. 고 그 게라지 킷이라는 게 진짜 창고서 만든 킷이잖아요 뜻이. 그러니까 창고가 자기 맘대로 되니까 이만한 게 뭐예요? 뭐 이만한 것도 만들고 뭐 그러는데 뭐 진짜. 근데 한국은 안 되잖아요. 둘 데도 없고. 둘 데가 일단 없지. 저희는 솔직히 매번 얘기하잖아요. 덴드로비움을 살까요? 네오지용을 살까요? 집을 사라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집을 사라. 여러분. 좋네. 명쾌하네. 집의 끝은 일단 집이에요. 일단 둘 데가 있어야지. 내가 사면 뭐해. 그래서 저는 이 1대 144 사이즈에 또 이게 잘 맞고 디테일이 있는 게 고마운데, 저도 고마운데, 한편으로 생각하면, 반다이가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, 라는 생각도 저한테는 들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건담만 갖고, 왜냐면 저것도 남의 라이센스니까, 건담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죠. 라이센스 피도 그렇고. 비싸지. 그러니까 스타워즈 킷이 건프라만큼 싸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분명히 그 몫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하고, 그리고 몇몇 방향을 보면 서양에서는 여전히 덩치 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일본 내나 아니면 한국 정도 이렇게 파는 건데도 하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MG가 새로운 게 안 나와 이런 것도 거기도 경영상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겠죠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 전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신카이나 그 뭐 GQ나 이런 거 만들면서 우리 건담 아닌 것도 만들 수 있다 보여주고 결국 그 기술을 때려 박아서 나온 건 이 스타워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나오긴 잘 나왔죠.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거의 사기 아이템. 저는 진짜 저 조그만 디스토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 디테일 보고 저게 500엔이잖아. 그렇죠. 500엔인데 디테일이 네. 이게 뭐 500엔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리고 디테일이 여러분도 아니야. 저렇게 뭐 뭘로 뚫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저만큼 뚫고 외계인 기술. 광섬유를 꽂으시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. 아니 저렇게 봐서 그렇죠. 페북에 보면 광섬유 이렇게 무슨 다발이 있는 거의 무슨 뭐지 그 공각기동대 신경다발 묶여 있는 것처럼 있는데 힘들었어 솔직히. 와. 저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야. 아니 그걸 왜 뚫으셨어요? 그 전에 네. 레벨 거 포켓 시리즈 가지고 한번 그걸 했었어 한번. 이미 한번 시도가 했는데 요거는 반다이 게 아니죠. 레벨 거 포켓 시리즈 나오는 건데 이때 좀 아쉽더라고. 이때는 광섬유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리고 구조 자체가 광섬유를 넣기가 되게 힘들어. 이 구멍을 뚫기도. 데스스타에도 들어있네요.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이거 꼭 한 번 더 한 번 더 좀 출동하겠습니다. 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게 이 임페리얼 아츠 임페리얼 나이트라는 끝나고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연작이에요 이게.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요거 제일 사장님 작품 중에 그래서 처음에 스톰트루퍼를 요거 할 때 한참 요거 데스타도 찍어주세요. 데스타도. 데스타도 옆에 데스타- 동그라미요. 예. 요거 데스타도 찍어주시면 데스타도 LED가 들어가 있거든요. 뒤집어서 뒤에 부분 보여주는 그럴까요? 것도.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걔 먼저 해주시고 얘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죠. 이건 이따가 해주시고 요거 먼저 찍어주세요. 가려놔야지. 안 보여줘야지. 안 보여줄 거다. 요거 이 스톰트루퍼 요거 할 때 항상 야 LED 기가 막히네. 페인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제 이걸 인상파처럼 한번 페인팅을 해보면 어떨까. 요거 절로 좀 가져갈게요. 네. 아니 여기서 하고 아니 거리가 좀 멀어서 말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사장님 어떻게 생긴지 아시니까. 감사합니다. 제가 사실 사장님 그나마 최근 작품 하신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.
이거 불 켜져요 지금? 탁상 스탠드만 들어오는 거여서 그렇죠. 큰 의미가 없어요. 네, 괜찮아요. 네네. 예. 그러니까 그 입체에다가 페인팅을 어떻게 할까가 사실은 최근에 그 가지고 있는 좀 주제 중에 하나예요.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전의 방식으로 맥스식으로 하니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 건담 등에서는 삐까번쩍 타입이 이제 제일 네네. 유행을 하고 그리고 뭐 모듈레이션 기법인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인상파처럼 한번 내가 느끼는 대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뭐 화려한 색조 뭐 그런 어떤 단어들 가지고 한번 칠해보면 어떨까. 그러니까 입체를 평면처럼 그린 입체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한번 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스톰트루퍼도 그 라카로 페인팅을 해가지고 좀 거칠지만 뭔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깊이 있는 걸 넣어보고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. 그렇죠. 이게 웨더링도 아니고 사실 보면 이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인상파라고 얘기하면 뭐 대표적으로 고흐 뭐 이런 분들이죠. 이제 그런 분들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유화 자체의 질감. 그러니까 그냥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색의 어떤 두께가 좀 있고, 그러니까 물감 자체의 두께도 좀 느껴지고 그러면서 평면에서 어떤 입체가 강한 색감과 거친 표면으로 느껴지는 그런 걸 해보시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게 좀 가서 좀 그 다음번에는 좀 더 과하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화가라는 설정을 했는데 그 그림이 들어가야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때 시작한 게 아크릴 페인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왠지 딱 보니까 스톰트루퍼가 딱 그린다는 그 느낌에 밥 선생님. 집이 아니고 HN거로 딱 해서 SF 느낌이 딱 나니까 너무 좋은데요, 저는.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요거 그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 저것도 이제 실제로 페인팅을 실제 그린 건 저 위에.